아이고. 지난 시간에 좀 다 못 본 이 문제랑 올림푸스를 좀 먼저 잔여 질문을 마무리 좀, 네, 할 건데요. 음, 음, 어, 그래서 오늘 복소수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복소평면과 관련된 좀 심화 개념을 정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해당되는 상반 방정식의 좀 개념, 어, 상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차함수와 관련된 좀 심화적인 내용들, 네, 정리해 볼 거예요. 이제 질문했던 거, 단여 질문 답변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막 x 10승 더하기 x 5승 플러스 1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좋은 솔루션, 그것까지, 유사 문제까지 제시를 해갖고, 오늘 수업할 4개의 굵직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페이지가 1등급 수가 일단 54페이지, 요거 지난 시간 좀 애매하게 끝나서 이거 하고 바로 올림푸스로 일단 좀 가볼 거거든요. 정리를 하고. 음.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사실은, 음. 자, 요게 이제 상수로 나온 거랑 결국에 상반방정식이랑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좀 공감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음, 자, 요런 식으로 나왔던 모양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곱셈 공식 개념 원리 기준으로 8번에서 이런 모양새가 있었죠. 근데 얘네는 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 얘를 내가 A, B로 한번 묶어볼게요. 아니, B의 제곱으로. B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제 B분의 A의 제곱, B분의 A, 플러스 1, 요런 모양새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0에 대한 하나의 근으로 바로 b분의 a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의 특성이 뭐예요?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건 두 근이 역수관계라는 뜻이고, 또 허근을 가지니까 두 근이 켤레근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장할 수가 있느냐? 어, 이런 식의 의미는 하나의 근이 b분의 a로 하고 있는 어떤 방정식의 상황이네. 다른 근은 그거의 역수네. 그리고 얘네 둘은 무슨 관계네? 헐레 관계네. 그래서 핑크색에서 시작해서 이 초록색까지 내용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네,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허근이니까 개수가 실수니까 혈렉은 나오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62번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 많이 봐왔던 이 모양새가, 네, 이렇게 역수, 혈렉은 그렇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게 이제 엄청나게 간단하게 풀려요. 음. 이거 좀 이쪽에다가 치워둘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접근을 했던 부분이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또이또이 모양이 나왔던 것까지 확인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 조건을 콜라보해서 추가적인 관계식을 뽑아낼 건데, 음, 내가 가의 양쪽 변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은 알파 제곱,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알파, 굴령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또 뽑아낼 수 있냐면은 베타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 알파 플러스 감마가 이제 감마 알파 이퀄 0이고, 자, 어떻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유도를 했던 건데, 알파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베타 제곱은 감마 알파라는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알파 제곱이면 알파 빼고 나머지 두 녀석이 곱한 요런 게 나오는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베타로 묶어준다든지, 감마로 묶어준다든지. 음. 그럼 감마의 제곱은 뭐, 여기,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고요. 음. 1번과 2번을 콜라보 시키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런 식을 결국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감마 알파가 뭘로 바뀌죠? 베타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간 거야. 첫 번째는 여기서 묶어갖고, 요런 첫 번째 1번식을 얻어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양변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세 번째로 1번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요런 모양을 결국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결론이 바로 요겁니다. 음. 묶어주고 양변에 곱해주고 네, 콜라보. 자, 그래서 이 모양새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음. 그럼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한 대로 베타 제곱 묶어주면은 네. 자, 요런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x제곱 x 플러스 1 이퀄 0에 대한 하나의 근으로 베타분의 알파가 있구나. 그리고 두 근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니까 다른 근으로 알파분의 베타가 있는데 허근을 가지니까 얘네 둘은 선례 관계구나. 아, 그래서 선례를 취하면 역수를 대신해도 되는구나. 역수를 취하면 그건 선례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제 비교적 소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일로 와볼게요. 아이고, 예. 판례를 취했어요. 음. 자, 이 문제의 바로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 문제의 해설의 풀이는 그래서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약간 일률적인 기준 느낌 없이 결국에 답이 나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나는 내가 푼 풀이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어, 쥐어줬잖아요. 네. 이 모양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자, 그럼 켤레를 했어요. 그럼 그게 뭐랑 똑같아? 육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베타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론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양새를 그냥 가볍게 보지 않고 이 모양새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어떤 어려운 문제에 좀 끈앞을 얻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내용이 좀 필요했었다. 음. 역수가 곧 켤레. 저거 우리 한억은 오메가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저런 예시로 해갖고. 네, 이거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뭐 필기 놓쳐도 영상 보고 다시 하시면 되겠고. 그럼 잠깐 지금 여기서 좀 책갈피를 걸어두고 여기 좀 빌드업 개념을 해보고 빌드업 개념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풀이를 이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복소평면에 대한 건데 복소평면을 요즘 많이들 기본적으로 배우고 알고들 있더라고. 자, 복소평면의 기본적인 거. 어떤 복소수 Z를 내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음, 여기 허수부가 i가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중3 때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무리수를 새로 배우면서 무리수가 뒤 얽혀서 이 실수축을 꽉 채운다라고 배웠어요. 자, 여기가 리얼파. 실수가 그 리얼리티 할 때 실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1 플러스 루트 3i는 실수가 1이고 허수부가 루트 3이니까 요 점이 가리키는 게 바로 1 플러스 루트 3i고 이게 바로 복소평면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복소평면. 그럼 내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물어볼게요. 어떤 점이 만약에 이렇게 X축 같은, 여기 가로축에 놓여 있어. 핑크색은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세로축에 놓여 있으면은 이 핑크색의 정체는 순호수가 되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런 데 이렇게 떠 있다면은 순호수가 아닌 허수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 있다면 0이니까 실수가 되겠죠. 네, 복수 표현의 기본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좀 더 얹을게요. 바로 극좌표계라는 겁니다. 자, 왜 교육과정에도 없는 어려운 걸 설명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 문제, 특정 많은 비율의 복소수의 문제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안 가르치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1, 루트 3을 표시를 했던 것처럼 어떤 지점을 특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X좌표하고 Y좌표도 있었잖아. 자, 바로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라디우스 R을 잡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과 이루는 각 앵글을 세타로 봐서 R하고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3 때 배웠던 코사인 사인을 이용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녀석은 R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X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던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가 뭐 1, 루트 3이라고 수직 좌표계로 저 지점이 특정이 됐다면 이거를 극좌표계로 이야기했을 경우 자 이건 특수각이잖아요. 60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리고 1대 루트 3대 2니까 네. 이거를 크기가 2이고 각도가 60도이다. 다음과 같이 극좌표계로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여기 복소평면으로 가져오게 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크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곱 공식을 안 배울 수도 있고. 자,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더 이상의 개념의 확장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그 대학교 개념을 가져올 일은 이제 끝났어요. 네, 요거 마지막 요게 이제 2의 i 세타. 이거는 이제 무리수 2.7 정도 되는 무리수인데요. 내가 여기서 볼 거는 그 지수 법칙을 쓰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만 가치가 있어요. 어, 자, 얘가 크기가 되고요. 얘가 이제 표야 각. 이거 두 복소수를 이제 만약에 곱하게 될 때 이제 극도끼리 덧셈이 되는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요거까지. 그래서 요거 식 이름이 되게 유명한 공식이에요. 자, 오일러 등식이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공식인데 일단은 저렇게 좀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1 플러스 루트 3에서 얘기를 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복소 평면을 이용한 z의 표현을 좌표계로 표현한다면 크기가 2이고 앵글이 60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크기로 구하는 것들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z를 a 플러스 bi라고 둔다면 복소수의 크기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렇게 될 거예요. 피타고라스로 이게 a 플러스 bi니까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우리가 어디서 봤던 모양이야? z하고 z바를 곱했을 때 나왔던 모양새 아닌가요? 근데 얘는 루트가 없었죠. 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별표 하나 박을게요. z하고 z바를 곱하면 a제곱 b제곱이 바로 복솔 z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음. 여기까지 일단 복소평면에다가 z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복소수 z가 있으면 그 서로 다른 z를 가지고 쌍칙 연산을 할 거잖아. 뭐
Z에 대한 켤레복소수를 구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바뀌는지, 더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되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사칙연산.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켤레복소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켤레복소수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또가 부호가 안 돼요. 요렇게가 세타였다면 켤레복소수는 의미가 뭐야? 실수부는 똑같은데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 거니까 이거의 켤레복소수는 또의 부호만 이렇게 반대로 바뀐 겁니다. 자, 정리. 켤레복소수는 각도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는 것만 달라져요. 켤레복소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죠? 켤레복소수라는 거는 원래 복소수하고 크기가 똑같고 실수부 똑같고 허수부의 부호만 바뀌다 보니까 앵글의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앵글의 부호가.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좀 마지막에 해보고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해볼게요. 곱하기 나누기는 역시 제곱이 포함이 됩니다.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곱하면 드디어 이제 이 녀석이 도움을 받을 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그 어떤 K1에 2에 I 세타 1이 있고 이런 복소수가 Z1이 하나가 있고 어떤 Z2가 K2에 2에 I에 세타 2가 있을 때 내가 얘네 둘을 곱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Z1 곱하기 Z2는 크기, 그러니까 크기 아니면 각도야. 크기 아니면 각도야. 크기는 K1, K2죠. 아, 크기끼리는 그냥 곱해지는구나. 그러면은 각도 길이는 비교값측에 의해서 더해지는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거듭제곱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어떤 그 Z가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1 플러스 루트 3i를 만약에 내가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은 크기가 원래 2였죠. 크기가 바로 바뀝니다. 각도가 60도였죠. 도가 120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는 180에서 60도만큼 뒤로 빠꾸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대 루트 3대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소평면을 이용한 복소수의 분석인데 음. 나눌 때는 그 각도 간의 뺄셈이 되겠죠?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하면은 내가 복소평면과 관련된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얘기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복소평면을 이용한 분석으로 얼마나 풀이가 간결해지는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더하기 빼기 넘어가 볼게요. 더하기 빼기는 자, 우리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들어봤나? 네,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엄연히 말해서 저기 고3 때 배우는 벡터의 개념인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렇게 생긴 어떤 복소수 위에 점과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평행사변의 끝점에 연결하는 이게 인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인제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뭐 2 플러스 3i 였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뭐 저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4i 였다. 그럼 이 녀석은 3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되는 그 끝점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더하기는 좀 별다른 그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빼기에서 좀 빛을 발하거든요. 음. 만약에 내가 요 1번에서 2번을 빼게 되면 자,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빼진 데서 출발한다. 빼진 데서 출발. 그러니까 1에서 2를 빼면 바로 요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되는 건데 얘를 그대로 여기 0,0으로 옮겨와서 요렇게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막연하죠? 이거는 이제 좀 나올 때 알아볼게요. 어, 자, 그러면은 지금 뭘 배웠는지도 좀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기 그 문제 예시 문제를 봐볼게요. 1등급 수학 문제입니다. 1등급 수학 복소수에서
복소수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54번인데요. 복소수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풀이법이 떠오르는 게, 어, 참 거짓 문제든, 연산 문제든, 적당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는 어지간해서는 Z를 A 플러스 BR에 놓으면은 결국에 답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말고 더 간결한 풀이는 없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먼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긴 한데, 그리고 1등급 저기 수학 기필진의 해설의 좀 성향을 보면은 좀 경향이 뚜렷한데 켤레를 붙여서 계산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인데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Z가 어떤 수인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낼 때 제곱의 결과를 보고서 혹은 켤레의 결과를 보고서 Z를 규명짓는 그런 논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Z바가 마이너스 Z가 나오거나 혹은 Z가 나올 때 그때 Z가 무엇인지 되게 중요하니까 Z바가 Z일 때는 그냥 실수죠. Z바가 마이너스 Z일 때는 순호수만 적으면 안 되죠. 0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요, 실수 자체가 0이잖아요. 0 자체가 실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자, Z제곱이 양의 실수, 음의 실수, 0이 있습니다. Z제곱이 0이 되는 건 당연히 Z가 0일 때밖에 없고요. 음의 실수일 때는 Z가 순호수밖에 없고요. 양의 실수일 때는 Z가 실수일 때. 네. 요건 다들 기본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건 진리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Z제곱이 실수일 때 그러면은 이제 요 문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풀이는 Z바를 해서 Z바를 하기 전과 같다. 그걸 이용해서 되게 많이 좀 풀이가 되어 있는 좀 그런 일률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도 해보시고 자, 좀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복소평면을 지금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요거는 뭐 책에 있는 거니까 요 문제를 한번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 Z제곱이 뭐 순허수니까 뭐 양변에다가 켤레를 취해서 지수법칙이 원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지수법칙인데 그런 거 완전 좀 무시한 채로 막 연산해 갖고 이거를 구해낸 게 이제 해설이 풀인데 방금 저기 서술이 길죠? 복소평면으로 풀어볼게요. 자, 4i라는 것을 내가 복소평면 위에 표시해 보면은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그럼 아까 Z를 제곱하면은 크기는 항상 양수예요. 크기라는 거는 길이 이런 건 항상 양수죠. Z는 크기가 2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 크기만 봤을 때. 또 생각하지 마세요. 크기만 봤을 때. 그래서 크기가 4가 됐잖아요. 원래 Z의 크기는 2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몇 도야? 90도죠. 각도는 제곱을 하면 2배가 된다고 했죠. 원래 45도였던 거예요. 크기가 2이면서 45도니까 Z는 1 플러스 i라는 게 굉장히 직근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각도를 2배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2배 됐으니까 45, 45, 90 이것만 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90도는 사실은 90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까지 하나만 좀 양해를 구할게요. 내가 몇 바퀴를 돌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 정리가 안 돼도 내가 계속 활용할 풀이법이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자, 눈앞에 보이는 90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얘가 사실 이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서 90도에 안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90 세타였으니까 2분의 세타는 45도 더하기 180n이 돼서 n은 정수. 자, 이렇게 n이 0일 때는 45도일 수도 있고 180만큼 전진한 요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180도만큼 더 전진한. Z가 될 수 있는 게 1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게 복소평면에 자리 잡으시면 직관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내가 복소평면을 좀 쓰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의 풀이와 관련 없는 어떤 Z를 좀 인지하는 연습을 시켜드린 거고, 그럼 인제 이 문제의 풀이를 간략하게 빨간색으로 나타내면, 자, 기억력 테스트. 아까 내가 Z 곱하기 Z바가 뭐라고 똑같다고 했죠? Z를 A 플러스 B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이거 바로 크기의 제곱이죠? 네. 자, Z를 제곱하면은 크기 제곱되는 거 맞아요? 네, Z 곱하기 Z배가 바로 4가 되는 거. 요거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그, A, B 요거니까, 네. 크기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 켤레랑 곱했을 때 나왔던 거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Z 곱하기 Z오버가 4다. 그게 바로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Z바가 Z분의 4니까, Z제곱분의 4의 n승이 되고, 그럼 Z제곱이 4i니까 i분의 1이죠. 자, 복소수, 아니, 허수 i 역시,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수예요. 역수를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납득이 가시죠? 이것도. 자, 그래서, i분의 1이네? 자, 마이너스 i의 n승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z 곱하기 z바가 4니까 해서 암산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이거, 양의 실수가 되는 거는 n이 4의 배수일 때죠. 그 최소값은 4 이렇게 바로 나오는. 자, 이거 말고도 복소평면을 이용한 굉장히 간단한 풀이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끝낼 거는 올림포스 그 4, 5 단어 질문이나 좀 계산이 아쉬웠던 것들은 무조건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승급 돌아올 건데. 자, 일단 복소평면 이 정도면 맛을 봤으니까, 네, 오늘 내리 볼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얼른 마무리하고 가볼게요. 뭐냐면은, 좀 왔다 가서 해서 좀 정신 없으실 텐데. 음, 우리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어, 잠시. 자, 요 문제 우리 저 두 번째 풀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x에다가 i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i를 대입하면은, 네, 뭐 가장 빠르게 나머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식을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식을 일단 제곱을 매겨줘서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유사 문제나, 어, 조금 더 좀 새로운 특별한 얘기가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좀 다시 꺼내봤어요. 자, 그 문제 좋은 예시가 마플에 있거든요. 음. 지금 잠깐 문제를 한 1분 정도 제가 펴드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음. 경탈대 기출문제인데, 129번이거든요. 네. 그냥 문제를 인지 정도만 해보시라고 제가 읽어보는 정도는 되셨죠?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x10승, x5승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제 r1x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제 다들 잘 쓰시는데, 자, 보세요. 결국에 나머지 저기 수치대입법이 되는 건데, x에 들어갈 그 항목은 오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오메가는 어떤 성격이 있죠? 3승이 1이고, 자, 요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내가 대입할 만한 x가 저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x 3승만 1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는 x로 바뀌겠고,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녀석을 예로 나눈 나머지와 같은 나머지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 과정을 싹 다 도려내고 그 나머지가 2라는 상수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죠?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저희 필대수가 굉장히 간결하게 바뀌어서 굉장히 나누기 쉬운 그런 녀석이 돼버렸으니까요. 자, 이거의 근거는 이제 저기 수치대입법인데, 그래서 x 삼성을 다 1로 바꿔주고, 아, 이걸 또 오해하실까봐 마지막에 이제 얘를 수치대입법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수치대입법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들자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수치대입법은 x에다가 3이면 3, 2면 2 이렇게 상수를 대입하는 것만 굉장히 익숙한데 수치대입법은 꼭 상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대입해도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129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수치대입법이 꼭 상수만을 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 거. 두 번째 녀석은 그 x 3승은 마이너스 1을 충족시키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x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x가 이건 이런 가치가 있죠. 2차식을 1차식으로 다운시키는 고마운 등식.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RX로.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식을 대입한 거예요. R2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유의 상황과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요거 이었어요. 이 세 번째는 이 앞뒤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x3승이 1인 것도 만족하는 그런 x가 되고 x3승이 마이너스 1인 것도 만족하는 그런 x도 당연히 대입하면은 좌우변이 예쁘게 정리가 되는 기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내가 일부러 오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너무 지금 신뢰를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x3승이 1이었던 게 여기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식을 또 정리해 볼게요. 그 x를 대입하면은 x제곱 x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되고, 네. 뭐 요거는 0이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어떤 x를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0이 돼서 날아가고 자, 여기 R3X에서 오메가. 자, 이건 틀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치대입법이 그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까지 스토리는 어땠어요? 그걸 대입하면은 바로 나머지가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봐봐. 이게 곧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4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은 나머지로서 차수도 적절하고 지금까지 스토리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 저걸 0으로 만족하는 걸 대입하면은 좀 대입 몇 번 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메가 1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오류를 그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얘를 만족하는 것도 이제 오메가 2라고 하면 또 지워지고 나서 오메가 2의 제곱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자, 오메가 2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 자,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때요? 어? 이거 오메가를 x로 바꿔버리면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돼요. 나머지가 똑같은 나눗셈인데 다른 종류의 나머지가 나오는 건 모순된 말이잖아요. 오류인 게 일단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x-1과 x-2에다가 이렇게 qx가 있을 때 여기가 뭐 ax 플러스 b일 때 1 한 번 대입하고 2 한 번 대입하고 했었죠. 이것도 그냥 그 과정이지 그러면 선생님 뭐예요? 뭐 되게 좋은 방법 가져온 것 같은데 뭐야 어떤 때는 오류고 어떨 때는 또 괜찮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인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인제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따로국밥으로 대입을 해 갖고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저거를 곱하면은 우리 곱셈 공식 10번이죠. 이렇게. 얘가 0인 걸 만족하는 이걸로 하시면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정리한 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 내가 여기서 오메가를 대입한 거는 이 식을 다 만족하는 거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다른 근이 이제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이 식을 그대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내가 x3승은 1인 걸 만족시키는 걸 썼을 때는 얘만 만족시킨 거야. x3승은 마이너스 1인 걸 만족시킬 때는 얘만 만족시킨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요 행동 한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어떤 이 식을 갖고서 문자 대입법, 이걸 우리 문자 대입법이라 합시다. 문자 대입법을 쓸 때는 이거 두 개를 전체 다 아우르는 두 개를 곱한 이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식 안에는 근이 x3승이 1인 애도 있고 x3승이 마이너스 1인 애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파티션한 근을 만족시키는 식은 이런 효과밖에 안 된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거기다가 x제곱 빼기 1을 곱하면 x6승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R3를 구해주시면 돼요. R3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R3는 6승이 1이니까 일단 x5승 더하기 x4승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용도는 뭐야? 4차식을 2차식으로 보는 마술. 그죠? 그래서 x4승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거를 마이너스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다음 플러스 2. 이건 어때요? 4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요건이 되죠. 여기 R3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치 대입법이 말고 식 대입법이 있다. 어, 문자 대입법 뭐라고 했죠? 문자 대입법도 있다. 그게 이제 같다면 문자 대입법을 할 때 조심할 점은 이런 식으로 각 인수들의 어떤 파티션한 부분만 만족하는 문자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파티션한 어떤 하나의 식이 나올 뿐이다. 어, 그래서 그 대입법을 쓸 때, 문자 대입법을 쓸 때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정리를 해줘라. 그래야 이 인수와 이 인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를 쓰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R3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문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자, 그거를 다시 올림푸스로 돌아오게 되면 음, 자, 요 문제요. 요 문제를 얘들아 I 대입하면 0이지 해갖고 I 대입해. 뭐 그거 여전히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걸로 나는 나머지죠. 그래서 지금 재수가 아예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대곱을 이렇게 매겨줘서 얘를 0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요게 뭘로 바뀌어? 문자 대입법을 하게 되면 위에 20승에다가 x에 60승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내가 x를 대입할 거니까 이 x의 60승이 x의 그 20승에 저기 6승에 10승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그 x의 6승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2의 20승 또 바로 나오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식의 문자 대입법도 있다라는 걸 또 독립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게 저기 올림푸스 달리면서 그런 저기 복속 평면을 이용한 그런 풀이법이나 못다한 질문 받는 거 그거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심화 개념을 오늘 한 개 정도만 또 더 소개를 하려고 해요. 간단한 거 이차함수 관련된 거. 그러면은 네, 일단은 저기 문제를 풀다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올림푸스 우리 자녀 질문을 네, 네, 볼 건데 잠시 배치를 쓰고 53번에 봐볼게요.
52번도 맞아요. 뭐 일단 53번이 그 복소평면을 이용한 풀이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네, 답이 이제 1번이고요. 음,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A 플러스 BR을 놓고서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3차나 4차 이렇게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이거를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항상 실수인 것을 이제 골라라. 켈레보스. 자, 아까 켤레는 그 세타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Z를 제곱하게 되면 지금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지금 세타만 보면 돼요. 실수려면 세타가 0도거나 180도거나 요걸 보면 되겠죠. X축에 놓여 있으려면. 자, 그러면은 지금 Z의 앵글을 세타라고 하고 Z 바의 앵글을 세타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은 보세요. Z를 제곱하면 앵글이 몇이에요? 2세타겠죠. Z 바를 제곱하면은 앵글이 마이너스 2세타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이거 더해서 0이니까 더하는 거 아니죠? 그 더하는 거는 이제 곱하는 게 각도를 더하는 거고요. 자, 켤레는 이런 식으로 크기가 같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47쪽이고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크기가 똑같으니까. 음. Z제곱은 차라리 이제 A 플러스 B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왜 안 되는지가 이제 백미인데, 자, 얘는 3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3세타가 돼요. 근데 이번엔 그걸 뺄 거죠. 아까 빼는 거는, 지금 Z 바를 빼는 거니까, 자,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게 올라가면은 저거를 분석할 때 여기로 이렇게 데려와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잡히는 거 뭐예요? 순허수죠. 만약에 크기가 0이라면 0이라는 실수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음. 얘도 똑같습니다. 4세타고 마이너스 4세타인데 크기도 4배가 되고 각도가 뭐 이렇게 커지고 자, 지급 판단해 보면 각도가 이렇게 커지고 음. 근데 예, 이렇게 흉내는 요렇게. 음.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빼진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수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걔가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타만 다뤄봤는데 만약에 크기가 0이라면 0인 실수가 되지만 크기가 0이 아니라면 네,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Z를 A 플러스 BI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기억만 맞아요. 음. 그다음에 54번도 조금 계산이 매끄럽게 나왔지 않았던 문제. 이것도 얼른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여기서 핵심적인 판단은 그, 자, P가 지금 소수고 부분이 서로 다른 자연수야. 그러면은 부분이 자연수니까 두 분의 합도 자연수일 거예요. A도 자연수일 것이고 우리 인수분해를 할 때 T가 만약에 합성수라면 쪼갤 수 있는 게 많아요. T가 막 4라면 아니 뭐 6이라면 4 곱하기 3으로 쪼개 2 곱하기 6으로 그게 많은데 T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 2P를 쪼개는 게 1하고 2P 이렇게 쪼개거나 그다음에 2하고 P 이렇게 쪼개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합이 될 수 있는 게 2P 플러스 1 또는 P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잉여류 표현에서 봤듯이 이 표현은 홀수를 대유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 중에서 11의 배수예요. 11의 배수는 11, 22, 33, 34 이렇게 넘어가는데 홀수여야 되니까 몇 개 안 되는 이 친구들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이 중에서 P가 이게 A 값, 이게 A 값이니까
A 값이니까, 즉 2P 플러스 1 값이니까 그때 P의 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11일 때 P는 5예요. 소수 나왔네요. 33일 때 16이에요. 안 됐죠? 55일 때 27이니까 안 되고, 77일 때 저기 76이니까 38이니까 P가 소수가 아니야. 소수라고 했는데. 98일 때 49니까 또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나 카운트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요 경우를 봐볼게요. 자, P 플러스 2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자, 우리 소수의 특성이, 소수는 거의 전반적으로 홀수죠. 누구 빼고? 하나 빼고. 그래서 만약에 P가 2라면 얘가 4인데 4는 11의 배수가 될 일이 없으니 얘는 홀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자, 이번에는 P 플러스 2가 11이니까 9가 되겠고, 31이 되겠고, 53이 되겠고, 75가 되겠고, 97이 될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나오는데, 자, 이런 의문심이 드시죠? 53 소수 맞나? 소수 아니지 않나? 1수도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느 선 이상으로 큰 수에 대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소수의 판별. 그 전에 좀 배경 지식, 중학교 1학년 버전 좀 물어보고 가자면, 약수의 개수가 2개다. 그거 무슨 수라고 불러요? 소수라고 부르죠?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소수의 제곱수.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다. 제곱수. 왜? 자. 그럼 그거 좀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왜 제곱수냐면, 우리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약수의 개수를 뭐 이렇게 곱하는데, 얘가 홀수가 나온다는 사실은, 홀수는 굉장히 깔끔한 애예요. 단 하나의 짝수도 용납이 안 되죠. 셋 다 홀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홀수라는 말은 m은 짝수란 얘기죠. n은 짝수란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저기 소인수의 거듭제곱이 짝수라는 말은 제곱수라는 걸 의미하므로, 네, 결론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은 무조건 제곱수입니다. 자, 그럼 요거가 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를 조사할 때 우리 무슨 행동 하나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점점점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6까지 가고 6, 4 바뀌는 순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만약에 반복을 계속한다면 이 왼쪽 열만 보면 약수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상 구할 때 약수의 개수 구하면 바로 그 순서상의 개수 다 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향성이 있냐면, 얘네 둘이 제곱수가 아니라면 최대한 둘이 또이또이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반쪽짜리만 조사하면 약수가 지금 이렇게 다 필드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끝까지 다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저기 맞물리는 겁니다. 자, 우리 소수라는 건, 자, 그러면 내가 97이 소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걸 예시로 이 설명을 이제 맞춰보려고 해요. 자, 97은 소수가 맞는 이유를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자, 소수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소수로 나눠보는 거의 용이점은, 소수는 화학으로 따지면 원자 같은 거거든요. 취소 단위? 더 이상의 이제 그 약수의 하위 단계가 없는? 그래서 2로 안 되고, 3으로 안 되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안 될 텐데, 그럼 이 작업을 대체 어디까지, 막 97 가까이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소수의 대곱수가 저기 분석 대상을 고과하기 직전까지 조사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소수 나름 큰 거 뭐 있어요? 30일 소수 인정하시죠? 이건 너무 크구나. 한 10일? 자, 네, 10일은 비교적 가까운 소수잖아요. 10일의 제곱은 100의 11로 97을 도과하죠. 그러면은 10일의 직전인 5까지만 조사를 하시면은 한 달이 끝난다는 거예요. 엥? 그것만은 진짜 충분한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7도 있죠? 7, 11. 자, 10일은 97을 도과해요. 7까지만 조사해갖고 만약에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97은 수수라고 결론을 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거 힌트가 되는데요. 가장 작은 수수하고 이제 짝꿍이 24를 통해서
저거 해 보면 이게 중학교 1 학년들 심화 개념을 배우는 건데 어 이렇게 가장 작은 약수는 가장 큰 약수하고 항상 커플입니다. 두 번째 작은 약수는 두 번째 큰 약수하고 커플이에요. 근데 이제 제곱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경우가 생기고요.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경우가 안 생기고 바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자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런 짝꿍 커플끼리 곱은 항상 분석 대상으로 일정한 경향이 있는데요. 네. 곱하기 다 12로 일정하죠. 자 그래서 내가 7을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7의 짝꿍을 시도했다라는 것과 같을 거예요. 5를 조사를 하면은 5의 짝꿍을 같이 인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 일까지 가면은 자 얘가 같거나 크잖아요. 예 그래서 어 11이 도과했다라는 거는 얘가 인제 같거나 크니까 이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자 두 개가 인제 같거나 크기 하여튼 그랬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97 선택 맞습니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그럼 좀 계속 가 볼게요. 네 그다음에 52번 볼게요. 네 요거요. 자 52 번의 답은 1 번이고 자 자연수 n과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fn의 요거의 n승이라고 할 때 자 실수 부분을 a, 허수 부분을 b라고 하자.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 마이너스 i로 고쳐줘서 얘네 걸 정리해 주면 되겠다. 그죠? 저기 마이너스 zi 플러스 z 바 i 마이너스 zi 마이너스 z 바 i니까 수거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여기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2zi가 되겠고 그럼 이거는 뭐 좀 의미가 없는 문제네. 이제부터 F면 되니까 저기 마이너스 i의 n승이죠. 어. 그러면은 네, 요거는 저기 4주기를 가지니까 대입을 해서 네, 선 그리시면 되겠고요. 대입해서 계산까지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몇 개 조금만 더 보면 자, i의 3승은 이제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 이렇게 나오잖아요. 6승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3의 배수입니다. 3k. 근데 얘네가 주기가 4죠. 그게 4입니다. 그러니까 음, 3의 배수에서 4에 대한 잉여류를 뽑아내시면 저기 예, 되겠고요. 그러니까 3이라는 건 뭐예요? 4k 플러스 3이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네. 6이라는 건 뭐예요? 4k 플러스 2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 자, 이거 잉여류 표현을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 5초만 설명을 하면 i의 987승은 그 결과가 뭐예요?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 저기 2하고 4 그다음에 4, 6이 24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i 3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i가 가지고 있는 4라는 주기성 때문에 나머지가 같은 애들은 i가 몇 승을 했든 그게 다 같은 거예요. 나머지가 3인 애들로. 네. 그래서 자 9는 4k 플러스 1이죠. 12는 4k예요. 한 패턴이 다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저기 그다음에 15인데요. 15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i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 줄이 다 나오면 그거 합이 0이죠. 네, 그런 주기성 이용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음. 그다음에 61번 또 봐야 되고요. 네.
61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방금 했던 그 잉여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n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i는 저 순환성 때문에 분류를 하셔야 돼요. n은 4K인지, n이 4K 플러스 1인지, 자, 케이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이제 뭐 K겠죠? 이렇게. K가, 네. 첫 번째 거 먼저 해보면, K가 예를 들어 4의 배수예요. 그러면 FK가 이게 4의 배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FK는 0이 나와서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K 플러스 2는 뭔가요? 얘죠. 네. 그래서 K 플러스 2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K 플러스 2에다가 자, 나머지가 2인 거니까 자, 4개씩 세트로 지어지고 나머지 뒤에 2개 남는데 이렇게 2개 남는 거예요. 어, 저기 이제 이게 뭐야? 2개 남으면은 I 빼기 1이고요. 얘는 뭐야? 역수니까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 근데 곱하는 거죠? 곱하면 요거 네, 2죠? 요게 11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K는 자연수죠? M도 저기 대입하고 자연수니까 K가 58, 56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지금 아마 이제 4K 플러스 3에서는 저게 안 되고 4K 플러스 1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자, 어, 네. 자, 4K 플러스 1 얘는 해당 사항 없죠? 4K 플러스 1을 먼저 해볼게요. 왜? 얘가 4K 플러스 4, 즉 4K가 돼서 계산 안 해도 되니까요. 4K 플러스 2인 그 경우를 해보게 되면 K가 4인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K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4의 배수니까 사라지고 얘는 K가 살아남고요. 나머지가 2인 거니까 네, 여기 똑같이 나오게 돼요. 여기 K 플러스가 K만 바뀐 거 이제 똑같이 2개씩 남으니까 걔가 116 따라서 K가 58 이렇게. 네. 아, 이게 답이 171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모순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얼른 봐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K가 4인 플러스 1인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K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K에다가 나머지가 1이니까 요거 하나씩 남아요. 하나씩. 그러면은 두 개 곱하면 1이죠? 그래서 K가 남고요. 그러면 더하기 K 플러스 2 대입하면은 K 플러스 2는 나머지가 3이죠. 자, 나머지가 3인 거 한번 봐볼게. 나머지가 3이면 4개씩 다 지어주고 이제 뒤에 3개가 남는데 결국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걸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저기 i 4승이 있다라고 해서 0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낫겠죠? 이것도 하나가 남으니까 플러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냥 K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녀석이 116. 그럼 이 K가 저기 114가 돼서 K가 57 이렇게 나오게 돼서요. 지금 이거 연속된 숫자죠. 얘 2배 하면 이거 더하기 요거.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기 수열 배웠으면 등차중앙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알아둘게요. 중점의 개념도 똑같은 거고. A, B, C라는 점이 있어요. B가 A하고 C의 중점이라고 해봐. 그럼 가운데 거를 2배 하면은 양끝 더한 거 나오죠. 여기 이제 수열은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인데 이거 계산하실 때 그 57을 3배 하시면 되죠? 왜 3배야? 이거 2개 더한 거는 이거의 2배. 이 자체 하나. 그래서 저기다 3 곱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172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모순되는 거 보여주면 이제 끝나죠? 자, 4K 플러스 3이면은 자, K가
4n 플러스 3이면은, 그러니까 4n 플러스 3이에요. 아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곱해서 1 나오고, k는 그냥 나와요. 네, 한 개씩 남으니까. 여기다 2를 더하면 나머지가 1인 케이스니까, 이제 요 경우랑 똑같죠? 네, 그래서 한 개씩 남아서 또 1이에요. 이렇게. 자, 그 녀석이 116이었나? 자, 4K 플러스 여기서 나머지가 1인 케이스. 그러면은 요거 한 개씩 남으니까 곱하면 1이고, K 플러스 2. 그 다음에 4K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걸리게 돼요. 자, K가 나왔으면은 그 K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그걸 검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6이잖아요? 그럼 이 K가 저기 114니까, K가 이제 57이 나오게 되는데, 자, 57은 4로 나눴을 때, 어, 나머지가 1인 녀석이죠? 그래서 요 분류에서 이제 모순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답은 인정할 수가 없고. 너가 방금 케이스 분류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경우로 K를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이 모순되니까. 네, 그렇게 경우 나눠서. 그래서 복소수 i는, i의 순환성은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3, 0, 이거 인유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작업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네. 네. 자,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그럼 아까 얘기했던 2차 함수의 좀 익스텐션한 그 개념 잠깐 보고 갈게요. 네. 함수. 2차 함수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좀 기본 개념이 바로 상대칭성인데요. 2차 함수가 이제 아래로 블록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축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는데, 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fx하고 어떤 k라는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k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녀석이겠죠.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근을 만들 것이고,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근을 만들 것이에요. 네, 여기서 괄목해야 될 사실, 내가 이걸 그래서 x에 관한 이렇게 방정식으로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근의 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 축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두 근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요렇게 시험도 막 봤을 건데, 그 꼭지점이랑 축은 굉장히 중요하고, 축은 두 근의 합의 중점입니다. 두 근의 합의 중점이고, 또 반대로 말해서 축에다가 두 배를 때리면 두 근의 합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어떤 상수함수를 들이대던 1차 함수는 아니에요. 1차 함수도 지금 해볼 거거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수함수를 들이대면 얘가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두 근의 합이 변하지. 이 두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왜? 식에 나타나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것도 그대로잖아. 이거 정말 많이 쓰이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얘는, 얘는 나머지 정도 따지면 이제 1 대입했을 때 7,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7이잖아요. 7이라는 상수함수하고 이제 1과 마이너스 5를 근으로 하는데 축이 뭐야? 중점.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5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바로 최소값 나오고. 그런 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차함수의 대칭성이라고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면은, 오케이. 상수함수하고의 어떤 저기는 변화가 없는 거 알겠어. 그럼 이렇게 뺄셈 함수. 1차 함수는 저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 노란색을 내가 F라고 하고, 초록색을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 빼기 내가 F하고 G하고 같다라고 두면, 소위 이제 연립을 한 건데, 연립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잖아요. F 빼기 G라는 뺄셈 결과를 뺄셈 함수 H라고 놨을 때, 그 H는 몇 차식일까요?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여전히 2차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h 빼기 g가 0이다. 즉 h가 0이다. 자, 새로운 h라는 함수에 새로운 색깔도 좀 새롭게. 자, 새로운 h라는 함수에 x축과의 교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면 서로 다른 두 함수의 교점 x좌표 알파 베타를 어떤 뺄셈 함수 h의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수학토에서 배우지만 요 넓이하고 요 넓이도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 뺄셈 함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뺄셈 함수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말이 뭐냐?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그 중요한 크기 궁금한 건데요. 크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자, 축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자, 결론부터 답부터 먼저 공개를 하자면 지금 G가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면은 G를 뺐을 때 어떤 양수, 그러니까 4를 예를 들게요. 빼기 4x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됐으니까 두 근의 합이 커졌겠죠. 두 근의 합이 커지면은 축이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 원래 있던 F의 축보다 이 빨간색의 축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을 하자면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거랑 빼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축이. 네. 이 정도 정리해 보시고. 자, 오늘 내가 가져온 얘기는 요게 아니에요. 요거보다 좀 되게 특별한 이야기. 자, 저거는 이제 사실 많이 알고 있었을 거고, 이것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바로 우리 이차함수의 요런 상황을 물 한 컵에 비유를 해볼게요. 이렇게 시원한 물이 한 컵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요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요 길이가 L 제곱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증명이 어렵지 않아요. 이 물의 수면의 중심을 원점으로 두시면 바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fx란 식이 어떻게 돼요? x-l, x 플러스 l, 좀 일반적인 표현을 위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f0은 마이너스 al 제곱이 되는데, al 제곱이 되는데, 길이라는 것은 양수여야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저게 al 제곱을 길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어디 막 쓸데도 없는데 개뿔 뜯어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있거든요. 저기 꿀팁 수학에서도 저걸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히 푸는 문제 있어요. 약간 내가 이제 소개할 내용은 이 두 개를 연결한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L분의 AL 제곱이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AL이겠죠. 네. 자, 여기서 일단 선 결론 나갑니다. 기울기를 AL로 하는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저런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일단 우리 꼭지점 찾는 거는 다들 엄청 잘 아시죠? 완전접시 만들어서 평행 이동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지금 증명 전에 먼저 사실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점의 좌표가 L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 점의 좌표가 또 요거의 절반입니다. 결론부터 증명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게 4분의 L이고 요렇게가 2분의 L이에요. 자, 그러면 그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P, Q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게 바로 이 접점의 좌표죠. 자, X축의 평행 이동은 쉬워요. 자, 이 접점을 내가 별표라고 할게. P에서 L의 절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접점의 X좌표가 되겠고, 그다음 Q에서는요. Q에서는 이게 절반의 절반이니까 요 삼각형의 닮은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AL의 제곱 있죠? AL의 제곱에 4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 이거 다 하고 나서 좀 체내 교육 한번 갈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자, 그러면은 내가 떠져 있는 물컵의 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그 깊이도 알 수 있고 식이 있으니까 꼭지점도 알 수 있고 이거랑 기울기가 같은 접점의 좌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또 1등급 수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증명 보여줘도 하나의 연습 한번 하고 증명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길이가
4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해볼게요. 요 길이는 몇이야? 16이 되고, 요 기울기는 4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4면은, 그 기울기가 4인 접선의 그 접점은, 여기, 그, 여기가 가운데니까 요 차이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의 4분의 1이니까 얘는 4가 돼서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 위로 2,4만큼 이동한 그런 접점이 되는 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 증명 보여주면 되죠? 증명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내가 저 접선을, 자, 접선을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 하시면 돼요. 자,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기하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 내가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놔볼게요. 그래서 y는 ax의 제곱과 음, 저렇게 놔보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식, 요게 나오겠고 m의 제곱은 m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4an이 0이라는 식이 나와서 n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n을 채워줄 수가 있고 봅시다. 점점점 그 다음에 m은 뭔가요? 여기를 L이라고 했을 때 M은 여기서 M은 AL이죠. 기울기가. 네. 자, 그러면은 M도 N도 다 A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내용이 있고 얼른 해볼게요. AX의 제곱 빼기 ALX 그다음에 이제 N이 요거 변형시키면은 N은 마이너스 M 제곱 4A분의 요게 되니까 그러면은 A제곱 L제곱 마이너스 4A니까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4AL 제곱 이렇게 나오죠? N. 그러면은 마이너스 저한테 주면은 4분의 AL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걸요. 그럼 A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LX 플러스 4분의 AL 이렇게 돼서요. 음, 그럼 어때요? 이게 법선이려면 중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중간 가는 게 2분의 L이죠. 중점 2분의 L인 거 이렇게 증명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4다. 4인 거는 요거의 가운데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더 쉬워요. 얘가 중점이 되는 거는 이제 어, 기울기 어, 기울기가 AL이고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해갖고 하면은 쉽게 나옵니다. 요거까지 얼른 좀 해볼게요. 자, 얘를 원점으로 잡았고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ALX 그다음에 얘가 AX의 제곱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2LX AX의 제곱 X. 음. 네. 이거는 좀 지금 증명이 끝까지 되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게 4분의 1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좀 디스터션한 증명은 이제 더 이상 저기 뭐야 개념은 더 이상 없고요. 그 이제 저거를 쓰는 그 문제를 봐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1등급 수학에서 지금 좀, 네,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 뭐냐 1등급 수학의 그 2차 함수 문제에서 이게 여방이고
그 실전 유형의 문제 중에 있었거든요. 실전 유형에 뭐 있었더라? 모르겠네. 네. 요거 34번. 네,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이 읽어보면은 어, 이참수가 있는데 x축가 이렇게 두 점, 74페이지. 응. 자, 볼게요. x축의 두 교점 사이 거리가 그 2l이라고 할 때. 아, 그러니까 x축의 교점이 여기 l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되죠? 최우차인 계수는 이제 모르지만 a라고 났을 때 이게 al 제곱이구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6. 아, x축에서 6만큼 올라간 그 두 교점 사이 거리. 교점 사이 거리 대칭 이게 l 플러스 1이죠? 절반이니까 요 거리 뭐야? 요 거리가 a l 플러스 1의 제곱. 됐죠? 그러면은 a l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l 제곱을 빼면 6이 나온다 이런 등식 세울 수 있죠? 예.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16, 16까지 올라갔을 때 좀 저기 여기가 이제 l 플러스 2인 거죠? 어. 그래서 그걸 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식을 보고 같이 공감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네, 요 방법으로 짧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6이고 그 다음에 al 플러스 2의 제곱에서 al 제곱을 빼게 되면은 그 차이가 16이다. 등식 세우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고 문자 두 개니까 네,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합차 공식 써갖고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음. 이참수의 대칭성과 방금 나왔던 그런 네, 별명을 붙이면은 물컵의 수심?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걸로 좀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해보고 이제 설명할 걸 다 해서 앞에서 이제 문제나 풀고 네, 좀 시간 좀 적게 남긴 했는데 30초 정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류의 유형을 하나 말씀드리면 할선의 정리라는 거를 좀 미리 예고를 할게요. 할선의 정리. 할선이 뭐냐면은 이렇게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요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접점을 이렇게 그림이 좀 너무 삐뚤빼뚤한데 그 접점을 연결한 선을 이제 할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선이라는 기하학적 상황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정리한 내용을 막 적은 것도 있고 못 적은 것도 있을 건데 이거 좀 워드 작업 돼 있는 프린트를 저기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올림푸스 돌아가서 문제 풀게요. 네, 그래서 54번 풀었고 음, 네, 저기 그럼 저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거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풀었고 맞아 요게 아마 지금 마지막 페이지가 또 올 질문이었고 제가 좀 메모를 해놨거든요. 자 34번 요거 이제 질문이 그 문자 메시지로 왔는데 현장에서 좀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 네 요거 볼게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렵지 않아서 답이 4번이고 자 페이지가 57페이지예요.
서로 다른 저기서 만난다. 그러면 얘가 이거 위에 점이기도 하고 이거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그 A는 B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B 빼기 1이잖아요. 네. CD. 잠깐만요. 자, D는 마이너스 C 빼기 1이잖아요. C에서 A를 빼는 모양새가 표현하려면 아래식을 빼줘야 되니까 B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1 지워지고 C 마이너스 A랑 똑같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B 플러스 D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게 이제 루트 2부터 3일 때. 음. 자, 지금 두 개 연립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k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똑같다.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이 0이다. 자, 요거의 두근이 이제 a하고 c인 거잖아? 네. 그래서 두근의 차,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할 줄 아시죠? 루트 d분의, 우리 짝의 공식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a의 절대값, 요거잖아요? 그래서 두근의 차는 지금 추론할 수 있는 사실, c에서 a를 빼니까 양수가 나왔죠. c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근의 차는 k-1의 제곱 빼기 4 루트 요 녀석이 2루트 3이다. 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시면 k-1의 제곱 이게 4이 10이니까 16이니까 k-1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k가 따라서 플러스 4일 때는 5이고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니까 네, 그 k 값에 따라서 이차함수가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b 플러스 t가 뭐예요? b 플러스 t가 지금 B 플러스 T는 여기서 이용해 보면 B 플러스 T는 자, 마이너스 C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제일 커지려면 얘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합이 K 마이너스 1이에요. 그게 이제 A 플러스 C, 아이고, A 플러스 C인데 A 플러스 C가 K가 5일 때는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작을 때 얘가 제일 커지죠. 그래서 네, 이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 했고 됐었고 네, 이것도 누락이 됐었고 답이 3번인 거 A, O, B의 답이 아, 이것도 1등급 속에 똑같은 문제 있죠. 이거 수직인 거. 네,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여기서 좀 특별한 설정이 여기가 지금 수직이거든요. 이렇게 음, 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에요. 자, 그때 자, 수직이면 이제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 1등급 수학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이때는 1차식보다는 2차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죠. 어. 자, 베타분의 2분의 1 베타 제곱하면 2분의 1 베타가 기울기, 2분의 1 알파가 기울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네, 마이너스 4다.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A, OB의 넓이. 그럼 이제 A, OB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겠다, 그죠? 음. 자, 그리고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2분의 x제곱 2분의 3x 플러스 k 그럼 x 남근에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여기 마이너스 2k가 0인데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k인데 그게 마이너스 4죠. 따라서 k가 2가 나오게 됩니다. 음. 아, 그러면요. k가 2면은 아마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 k가 2니까 마이너스 4. 음. 그러면 4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4일 때 여기가 8이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우리 알아둡시다. 피타고라스 하기 좀 힘들죠? 피타고라스 큰 수를 피타고라스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4예요. 그럼 12를 제곱하고 24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1을 갖고서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2하고 24면 그 b가 1 대 2 대 루트 5죠. 그럼 비례상수가 몇이야? 12잖아. 그래서 여기가 저기 12 루트 5예요. 네,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b가 4니까 1 대 2 대 루트 5니까 4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가 저기 또 저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1이니까 1 대 2 대 루트 5인데 저기 2분의 루트 5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 자, 2분의 루트 5, 4 루트 5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렇게 피타고라스 네, 질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52번도 자, K의 값과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K가 부정이란 뜻이죠. 음, K로 적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같은 말입니다. K에 대한 부정, K에 대한 항등식 네, 음. 자, 그러면 LM과 접한다. 서로 항상 K 값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직선 LM과 접한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직선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선별식이 0이다를 썼을 때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스카우트를 돌려보면 2차식은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A, B, K 문자 3개잖아요. 그래서 4K AX 플러스 B 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연립을 해서 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 4AKX 플러스 4BK 자 그러면 요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지금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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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X 플러스 B 네. 자 그러면은 K제곱에 4A 일단 저기 판별식을 써야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2K-4AK의 X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BK 이퀄 0 자, 요게 이제 그 B가 0이어야 되니까 K 마이너스 2AK 짝의 공식 그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BK를 한 게 0이다. 이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는 그 대상이죠. 그럼 K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AK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a제곱 k제곱 이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4bk 이퀄 0. 자 그러면은 k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나눠줄게요. 4로 나눠줄게요. 그럼 a제곱 빼기 1이니까 a에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4로 나눠줬으니까 여기가 bk. 자, 오른쪽을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돼? 오른쪽을 0k의 제곱 더하기 0k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죠? 항등식.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b는 0이어야 된다라는 점은 고정이고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은 항상 0으로 고정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죠. 하나는 1x, 하나는 기울기도 0.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기울기가 x인 녀석과 원점을 지나는 y는 0인 요 녀석과 x가 10인 요 녀석
요게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ax 플러스 b로 놔도 2차식이니까 재수가 3개가 나온다. 문자도 3개다.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아마 그 56번부터 60번까지가 쭉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근데 지금 그중에서 56번, 57번은 네. 이거 해야 돼. 해야 되고. 네, 이제 빨리 해 볼게요. 자, 이게 답이 3번. 그죠? 자, 56번 먼저 볼게요. 아, 아. 자, 이거는 차수 추론이 좀 필요해요. 그 두 함수가 대해서.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2차식이 나오려면 fx가 될 수 있는 건 2차 다항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그 gx도 똑같이 이제 2차식이겠죠. fx를 내가 어떤 2차식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어차피 문자가 3개여도 이거 대입해갖고 개수 3개이기 때문에 A, B, C 다 특정 가능해요. 그러면은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변변히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3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2b에서 마이너스 b니까 bx 그 다음에 3c가 누구랑 똑같다? 이 녀석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따라서 A는 1이 나오게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고 C는 9가 이렇게 나와서 fx를 특정이 가능해요. 자, fx는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렇게. 자, 그럼 gx는 더 쉽죠? 자, 이런 거 되게 좀 낯설어하는데 이런 함수 방정식 x 대신에 지금 모든 실수 x니까 x 대신에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식 대입법 x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g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음. gx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면 x 대신 x 플러스를 대입한 거예요. gx 되고 이거 fx 플러스 되죠? 그거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1을 대입해 갖고 잘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계산하실 때 열심히 대입해 갖고 잘 전개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x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gx 플러스 1은 gx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근데 fx 빼기 g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gx는 요렇게 되겠고, 그, 얘랑 더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더한 결과를 핑크색으로 쓰면, 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 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이 뺄셈 함수 h예요. 자, 그러면 얘가 실근에 가져가는 k의 키수값. 자, 이거 뭐예요?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잖아요. k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실근을 가지려면 얘랑 만나야 되겠죠. 즉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k가 저 최소값에 자, 그럼 이거 그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분의 합이 3이죠. 축은 2분의 3. 2분의 3 대입하면 끝나요. 그래서 자, 두 분의 합 3, 축은 2분의 절반,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대입하면은 4분의 9니까 2분의 9 나오고 2분의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5. 저거 6이니까 2분의 10이니까 2분의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2분의 절반, 2분의 절반. 축을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57번. 자, 이것도 이제 좀 저기 모의고사 스타일에 좀 추론이 들어가서 네, 좋은 의미를 갖는데 네.
이 문제 가볼게요. F하고 G가 있는데, 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K인 직선 L이 있다. 그래서 L은 내가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MX 플러스 K다. 실수 K 값과 관계없이 K에 대한 규정이란 뜻이고,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fx와 gx는 또 다 모르는 함수가 아니에요. fx의 축은 이렇게 0이고, 이 녀석의 축은 4이고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녀석이고, 자, 얘는 저기 4를 대입하면은 16이니까 4분의 64니까 어떤 적당한 양수를 꼭지점에 두고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얘가 이렇게 만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나면 안 돼요. 자, 왠지는 저기 직접 계산해 보지. 어떻게 하면 알아? 뺄셈 함수를 해봐도 되죠? 그게 여기서 빼면은 그 뺀 게 항상 저기 같은 x에 대해서 양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의심이 되시면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그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작은 걸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추론해 봅시다. 지금 K가 부정이죠. K가 계속 바뀌어요. Y절편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지금 상수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발문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까? F 또는 곡선, 또는이라는 말 나왔어. GX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항상 두 개다. 서로 다른 점. 또는이란 말이 들어갔죠. 또는은 얘만 해도 되고, 얘만 해도 되고, 둘이 콜라보 해도 되고, 그거죠. 그래서 FX하고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양다리 걸쳐서 하나씩 만날 수도 있고, 얘하고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 말을 되게 센스지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고 이렇게 Y절편만 바뀌는 상황이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나네, 그치?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나네, 그치? 자, 이 과도기가 있을 거 아니니? 자, 요게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죽었다 깨어나도 저 핑크색이 공통 외접선 각이 안 나오면은, 여기서 두 점 나와요. 두 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두 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발문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핵심 사실은, 저게 공통 외접선이 존재를 해야 되구나. 네, 요 한 줄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항상 두 개가 되려면, 네. 그래서 mx 플러스 k니까요. 얘하고도 판별식 d가 0, 얘하고도 판별식 d가 0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m의 값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론해보죠. 네, 2분의 1 x 제곱과 mx 플러스 k하고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0인 거 해보면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2k는 0이죠. 그럼 너무 없다. m제곱 플러스 2k가 0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음, 지우면 뭐야? 저기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분의 51이 mx 플러스 k다. 이것도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4를 곱해서 이거 마이너스 4 요거 32 넘겨주면은 4x의 제곱 다음에 m 마이너스 32 x 다음에 k 플러스 51 이퀄 0이다. 자, 조금 답한데, 음, 네네. m-32의 제곱 빼기 16 k 플러스 51이 0이다. 한번 쓰시면 m 제곱 계속 얘기 나왔었나? 저 검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51 오케이. 여기다가 안 곱해줬죠? 큰일 날 뻔했네. 네, 미안합니다. 자, 네, 양변에 4를 곱해줬으면 얘한테도 4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고. 4x의 제곱
자, 4n-32에 x 4k 플러스 51이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2n-16의 제곱 마이너스 4에 4k 플러스 51이 0이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2가 4랑 약분이 돼서 n-8의 제곱 빼기 4k 플러스 51이 0이다. 자, 이렇게 되구나. 그럼 내가 그 2k 대신에 마이너스 m제곱을 넣으시면 m에 관한 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거 근과 계설 관계 쓰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2k가 마이너스 m제곱이죠?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2m제곱이죠. 그걸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2m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51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기다가 m제곱 하면은 저기 3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m 그래서 3분의 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두 개 빨간색은 특정이 됐잖아요. 근데 보라색을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고 y좌표이 바뀌는 거구나. 그냥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 사이에서 공통 외접선이 되어야 되는 그 특정한 컨디션을 특정하시고 그러면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게 핵심 추론. 그러면은 ms 플러스 저기 ms 플러스 k라고 문제에서 놔줬으니까 얘하고 중근 하면은 조금 연산이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저기 요거 말씀드리면은 자 요거는 그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 전시계 방향이고 422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특이점이 뭐야? 저기 3초가 이 모양이 도친 개찐이에다가 3초가 지나면 여기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어차피 t의 변역이 0부터 4까지잖아요. 자, 봐봐. 여기서 출발하는 속도가 다 2야. 4초면 어차피 넘어가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얘도 속도가 2이기 때문에 11을 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얘도 속도가 2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얘는 속도가 3일 때 여기 도착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나눠서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요 길이 몇이겠니? 3초 지났을 때. 자, 3초가 지났을 때 얘가 진행한 거리가 이렇게가 4t죠. 그래서 11을 뺀 거니까 요 길이가 이제 4t 빼기 12 이렇게 되거든요.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 경우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0하고 3 사이 다음 시간에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어렵지 않은데 수학화를 좀 선행을 했다면 좀 산술기하로도 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60번은 이제 이것도 경우 잘 나눠줘야 돼서 이거 경우 나눈 것까지 좀 저거를 하고 마칠게요. 이거 경우 나누기 중에서 요거 하고 저거는 계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차 함수의 최대 추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경우를 꼼꼼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 x의 변역이 x가 a 플러스 2분의 1하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즉 이 구간이 길이가 1이면서 이렇게 쉬프팅 하는 거잖아요. a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이 구간이 1인데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수기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그 최대값이 a-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고 이때는 최소값이 a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고 자 이때는 그 최소값이 무조건 그 여기 축인 1일 때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왼쪽으로 더 치우쳐진 최대값은 왼쪽이 더 치우쳐져 있는지 그걸 또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그거를 이제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그런 상태가 언제 끝나요? 바로 얘가 축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마지막 순간이죠. 즉 a 플러스 축이 1이잖아요. 축이 1인데 a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되는 순간 즉 a가 2분의 1일 때 첫 번째 경우의 특이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요런 시대가 왔어요. 최대값은 여전히 왼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번 상황이라고 하고 1번에서는 최대값이 그 왼쪽 FA-2분의 1, 그 다음에 최소값이 FA 플러스 2분의 1. 자, 이거 복잡하다고 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두 번만 구하면 되거든. 자, 2번 페이지. 2번 페이지에서는 최소값이 몇으로 고정이야? 이거 1 대입하면은 2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그, 역시 여전히 얘가 최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페이지. 자, 여기가 2번 페이지고. 자, 2번에서 3번 페이지를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얘하고 이렇게 딱 같을 때가 임계점이죠. 자,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일 때. 다시 말해서 그 구간 중에서 앞에 있는 녀석이 2분의 3이 되는 순간. 이건 바꿔 말해서 더 작은 녀석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 어, 요렇게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같은 말이에요. 둘 다 A가 1일 때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경계값은 1번 써도 되고 2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오른쪽이 최대가 되고 그 최소는 2로 고정이고 오른쪽이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1을 도과해서 어떤 순간이 오면 이런 순간이 오기 시작하면 이런 순간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오른쪽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 왼쪽이 최소가 되는 네, 이렇게 네 가지 유형. 그래서 이때는 언제예요? 뒤에 있는 A-2분의 1이 딱 1이 되는 순간부터 2분의 3인 순간부터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4개로 나뉘죠. 자, 그래서 구해야 될 게 A-2분의 1이랑 A 플러스 2분의 1밖에 없어요. 그거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직접 대입하기 힘들죠. 표준형으로 바꿔도 대입하세요. 자,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묵상 이렇게 복잡식 안 나오고 그럼 뺄 때는 합차 공식 하시면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차이니까 그 저기 계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할 점은 이렇게 하면 이제 A 값이 나올 거잖아요. 1번에서 나온 A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2번에서 나온 A 값이 2분의 1 사이인 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아마 이제 이거 두 개가 좀 제껴지거든요. 여기선가 여기 나오고 여기서 4가 저기 2가 나와 갖고 답이 2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를 굉장히 꼼꼼히 그 저기 트래킹 따라가면서 특이점을 찾아가면서 근데 이게 이차함수가 이차함수는 사실상 그냥 스파이탐구 과목이에요. 이차함수 하나만으로 이차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아까 그 대칭성부터 꼭지점부터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래서 그게 다 된 상태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만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중학교 버전의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 그것만 봐서 이런 게 낯선 거지 이게 이제 되게 만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투 배우면은 3차함수하고 4차함수까지는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3차함수에 뭐 저기 이런 거 다 비율 관계 이런 거 사실 다 그냥 기본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나와서 음,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칠 건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계산 빠르게 마저 해보고요. 네, 좀 지연돼서 죄송하고 어, 그리고 네네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저 1등급 수학도 마저 풀어야 되고 좀 할 게 있으니까 네, 이제 좀 개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요거는 좀 요거 읽어보시고 네. 어, 그 질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인될 수 있게끔, 네, 계속 좀 정리를 해 드릴 생각이니까, 네, 혹시 저기 1등급 수학 저기 7까지 다 안 푸신 분들 풀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몇몇 학교는 또 저기 1차 부등식 들어가니까, 예, 그 부분도 저기 시험 대비 기간 전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